혹시 욕조에서 미끄러져 본 적 있으신가요? 진짜 위험하고 무섭죠? 잠깐의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욕조. 오늘은 욕조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꿀팁을 소개합니다. 첫째, 욕조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는 건 필수입니다. 미끄러운 표면을 잡아주기 때문에 발이 미끄러질 확률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실리콘 소재나 흡착력이 강한 매트로 선택하는 게 좋아요. 안전을 위해 매트를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둘째, 욕실에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넘어지지 않도록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손잡이는 노약자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에게도 꼭 필요해요. 목욕 중 갑작스럽게 균형을 잃을 때 손잡이가 있으면 대처할 시간이 생기거든요. 특히 미끄럼 방지 손잡이는 설치가 간편하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아서 정말 유용합니다. 셋째, 샴푸나 비누를 사용할 때 욕조 바닥에 남은 거품을 바로바로 씻어내세요. 거품이 쌓이면 미끄러질 위험이 커져요. 보통 목욕할 때는 거품이 욕조 바닥을 더 미끄럽게 만들기 때문에 샤워 후에는 물로 충분히 헹궈서 거품을 제거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욕조를 안전하게 바꿔보세요. 항상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침착하게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세요. 움직일 수 없거나 통증이 심하면 절대 몸을 억지로 움직이지 말고 구조를 요청하세요. 머리를 부딪혔다면 어지러움이나 시야 흐림 같은 증상을 주의해야 합니다. 작은 타박상은 얼음찜질로 부기와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이 느껴지면 반드시 병원 검사를 받으세요. 사고는 언제나 조심이 최고입니다. 제목을 복사 붙여넣으면 제 글이 상위 노출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지어봅니다. 노출 잘 되고요. 화재 발생, 노출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디지털 노마드입니다. 디지털 노마드 자동 프로그램을 가지고 블로그 글도 쓰고 유튜브도 만들고 SNS 마케팅도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시청자가 듣고 싶은 말을 해야 됩니다. 인생 2회차라는 유튜버 채널이 구독자 10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들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돈을 벌어줄 수 있는 그런 정보만을 원합니다. 그대로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영상 제작, 글 쓰는 거 몰라도 됩니다. 이 프로그램 한 개면 끝납니다. 순서대로 해주세요. 고수익 황금 키워드 찾기로 갑니다. 일상생활, 위험, 생존 방법, 케이스 100개라고 하겠습니다. 복사를 합니다. 메모장을 여서 여기에 대해서 글 작성을 하고 영상을 만들 겁니다. 화재 발생 시 대처법이라고 해서 요걸 복사를 합니다. 먼저 글부터 작성을 하겠습니다. 원클릭 SEO 최적화 글 생성기에 붙여넣습니다. 계속 생성하기 클릭. 태그가 나오고 마크다운이 나옵니다. 계속 생성하기 클릭. 코드 복사 누르고 글자 확장기에 붙여넣습니다. 태그가 나오고 일반 글이 나옵니다. 계속 생성하기 클릭. 태그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크다운도 나오죠. 계속 생성하기 클릭. 코드 복사 누르고 한국어 텍스트 AI 표절 검사기에 붙여넣습니다. 태그가 나오고 일반 글이 나옵니다.
계속 생성하기 클릭. 마크다운이 나옵니다. 계속 생성하기 클릭. 태그가 나왔습니다. 코드 복사 누르고 글자 수 한번 볼게요. (5464자가) 나왔습니다. 1500자만 돼도 충분히 괜찮다고 보는데 5464자니까 엄청나죠? 양키 태그를 뽑았으면 티스토리 갑니다. 기본 모드를 마크다운으로 바꾸고 붙여놓고, 태그가 나왔으면 태그 복사해서 붙여놓고, 단어마다 샵이 붙고 노출이 잘 되게 해놨습니다. 이걸 다 지우고, 자, 제목을 복사를 하고 붙여놓고 지웁니다. 그리고 두 칸을 올려줍니다. 마크다운을 기본 모드로 바꾸고, 자, 하재 발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재와 관련돼서 이미지를 뽑겠습니다. 복사를 하고, 이미지 뽑는 사이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챗GPT 유료로 가입을 했다면 비주얼 생성기를 클릭합니다. 붙여놓고 이미지 8장 연속 생성. 여덟 장이 나왔으면 다운로드 표시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습니다. 이거는 WEBP라 해서 구글에서 만든 고화질 저용량 파일 이미지 형태입니다. 다 받아줍니다. 다운로드 받고 나서 티스토리 합니다. 인트로하고 문단 사이사이에 이미지를 넣어주겠습니다. 한 장씩 넣어서 대표 체크하는 방법도 있고요. 문단 한 칸 띄우고 컨트롤 누르면서 3장을 클릭하고, 이렇게 3장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올려줍니다. 그럼 빨간 줄이 나오는데 눌려주면 이렇게 붙어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드래그해서 놓아주고, 이런 이미지 많이 보셨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최대한 많이 넣어줍니다. 컨트롤 누르면서 요렇게 3장만 넣으면 좀 심심할 수도 있으니까 2장도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크게 잡히죠. 컨트롤 누르면서 순서 상관없이 3개 묶어서 또 넣어주고, 독창적인 이미지일수록 좋습니다. 중복된 이미지보다는 독창적일수록 지루하지가 않죠. 읽을 때 지루하지가 않고 노출될 확률도 높아집니다. 이미지 많은 것도 퀄리티를 높이는데 좋은 거예요. 자,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이걸 전부 귀찮아도 다 넣어줍니다. 이미지를 충분히 넣었으면 하재와 관련돼서 소화 경보기도 있을 수 있고요. 소화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쿠팡 파트너스 갑니다. 소화기라고 검색을 하고 관련해서 이미지가 나오면 로켓 배송이 아무래도 배송이 빠르고 순환율이 높기 때문에 링크 생성 누릅니다. URL 복사를 누르고 블로그 버튼 크리에이터에 붙여놓습니다. 한 칸 띄우고 분말 소화기 3.3kg라고 되어있죠. 복사를 하고 붙여놓고 구매하기라고 하겠습니다. 쿠팡 파트너스 일환으로 수수료 받는다는 광고 문구가 나오고요. 코드 복사 누르고 티스토리를 중간중간에 넣어주겠습니다. 기본 모드를 HTML로 바꾸고 엔터를 누르고 붙여넣습니다. 저는 한 3개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다시 기본 모드로 왔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 문구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아까 하재 경보기였죠. 하재 경보기를 검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로켓 배송 상품을 넣어주겠습니다. 로켓 배송 체크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링크 생성 누르고 URL 복사를 누릅니다. 마찬가지로 블로그 버튼 크리에이터에 붙여놓고 해당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복사를 하고 붙여놓고 구매하기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광고 문구가 나오고요. 우리는 그냥 코드 복사만 누르면 됩니다. 다시 T스토리 와서 우리가 하기는 기본 모드에서 했잖아요. 자, 입력할 때는 HTML로 바꿔주고 여기 아래쪽에다가 엔터 눌러서 넣어주겠습니다. 컨트롤 V.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글을 썼으니까 엔터 붙여놓고 여기도 엔터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잘 들어왔는가 기본 모드로 와서 또 확인을 합니다. 잘 들어와 있고 광고 문구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발행을 하면 깜빡깜빡 할 건데 지금은 깜빡깜빡하지가 않죠. 자, 여기서 발행을 해보겠습니다. 완료. 공개 발행 누릅니다. 카테고리 설정을 만약에 안 했으면 돈 버는 꿀정보 그냥 저는 이걸로 해서 완료 공개 발행하겠습니다. 왼쪽에 프로필 밑에 자기 주소를 클릭을 하고 클릭을 해서 들어갑니다. 이 제목을 복사를 하고 아래쪽에 보면 깜빡깜빡하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클릭을 했을 때 내꺼 쿠팡 파트너스로 바로 오게 되고 일산화 경보기도 클릭을 했을 때 잘 들어와 있고요. 구매하면 3%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수익이 쌓입니다. 자, 우리 글이 노출이 잘 되어 있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붙여 넣습니다. 제목을 복사 붙여 넣으면 제 글이 상위 노출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지어 봅니다. 노출 잘 되고요. 화재 발생 노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제 거 블로그를 클릭을 해서 들어왔을 때 쿠팡 파트너스 링크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런 블로그 글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번에는 유튜브 대본 생성기에 붙여놓습니다. 계속 생성하기 누릅니다. 제거 블로그를 클릭을 해서 들어왔을 때 쿠팡 파트너스 링크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런 블로그 글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대본 생성기에 붙여놓습니다. 계속 생성하기 눌러줍니다. 쇼츠 대본도 나오는데 쇼츠에서 구독자를 모으는 거와 긴 영상에서 구독자 모으는 게 다르고 아까 같은 링크를 달기 위해서는 긴 영상을 만들어야 달 수 있습니다. 긴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대본을 여러분이 읽으면 가장 좋은데요. 읽는 것조차 귀찮다 하면 돈을 쓰면 되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읽겠다 하면 요 대본을 보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생활위기 탈출이라는 반갑습니다. 생활위기 탈출입니다. 여기에 자기만의 채널 이름을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대로 전 첫 문단만 읽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위기 탈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위급한 상황 중 하나, 바로 화재 발생 시 대처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불 나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오늘 영상을 보시면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완벽히 알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세요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어색한 부분은 고쳐주면 됩니다. 자,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도 되고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읽어보면서 자연스럽게 수정을 해줘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단을 계속 이어가도 되고요. 내가 만약에 이 문단을 읽기가 좀 그렇다, 나는 요거조차 귀찮다 라고 하면 돈을 씁니다. 자, 바로 타이캐스트 서문인데요. 여기서 쭉 당겨서 이걸 대본을 복사를 합니다. 타이캐스트를 이어줍니다. 새로 만들기, 캐릭터 선택 후 시작, 용식이라는 캐릭터도 괜찮고요. 김방장도 괜찮습니다. 홍솔록도 다크사이드에서 이용해서 유명해졌죠.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홍솔록으로 한다면 프로젝트 시작하기, 요거는 지어주고요. 붙여넣습니다. 채널 이름입니다 되는 거 여기다가 좀 고쳐줍니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위기 탈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위급한 상황 중 하나, 바로 화재 발생 시 대처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오늘 영상을 보시면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완벽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어색했죠?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바꿔줍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000-1 자, 여기도 우리가 편의상 나온 시간이죠. 우리가 대본을 녹음을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TTS에 넣어줄 때는 요걸 지어줍니다. 이 시간대를 지어줍니다. 불이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만약 화재를 목격하거나 감지했다면 우선 큰 소리로 외쳐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불이야! 하고 외치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더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에서 절대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리치면서도 몸은 이미 출구 쪽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불이 난 곳에 갇혔다면 연기를 흡입하지 않도록 코와 입을 천으로 막아야 합니다. 젖은 수건이나 옷이 있다면 더 좋겠죠. 연기는 불보다 더 빠르게 퍼지고 질식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허리를 낮춰 자세를 최대한 낮게 하고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사용하면 안되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불이 나면 멈추거나 갑작스럽게 열릴 수 있어 오히려 위험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불을 진압할 기회가 있다면 초기 소화가 관건입니다. 불의 크기가 작고 진압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을 때만 시도해야 합니다. 가정이나 건물에 구비된 소화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소화기 안전피를 뽑고 불을 향해 호스를 정확히 겨냥한 후 손잡이를 힘껏 눌러 불의 바닥을 향해 뿌리면 됩니다. 하지만 화염이 너무 커지거나 연기가 심하다면 소화기를 쓰기보다는 바로 대피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 내부에 있을 경우 문을 열기 전에 문 손잡이를 손등으로 먼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손잡이가 뜨겁다면 이미 그 문 너머에 불길이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반대 방향의 탈출로를 찾아야 합니다. 뜨거운 손잡이를 무작정 열었다간 화염이 밀려들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피 경로를 확보하는 것도 큰 역할을 합니다. 평소에 집이나 직장에서 비상구 위치를 파악해 두는 것이 화재 시 대피 속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자, 화재 시 대피 어색했습니다. 화재 대피 속도를 이렇게 바꿔봅니다. 평소에 집이나 직장에서 비상구 위치를 파악해 두는 것이 화재 대피 속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대피할 때는 절대로 무거운 짐을 들고 가지 마세요. 짐은 화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몸의 민첩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불이 번지는 속도에 비해 매우 느리게 움직이게 만들죠. 그래서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이동할 때는 시야가 흐려질 수 있는 연기 때문에 벽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벽을 짚고 이동하면 길을 잃을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불길이 번지고 있는 공간에서는 창문을 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을 열거나 창문을 열면 산소가 공급되어 불이 더 강하게 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화재를 미리 예방할 방법도 궁금하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화재 경보기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 경보기는 화재 초기 연기를 감지하여 경보를 울려주므로 매우 유용한 장비입니다. 또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을 지워두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가스를 차단해야 합니다. 전자기기의 과열 또한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뽑아 놓는 것이 안전하답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아이들이 성냥이나 라이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쉽게 만지지 못하도록 보관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평소에 가족과 함께 화재 대피 연습을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만약에 화재가 나면 어디로 대피할지 누구와 연락할지를 미리 정해 놓는다면 더욱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겠죠. 화재 대비에 화재보험을 들어놓는 것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대상 피해가 클 경우 보험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예방입니다. 집안에 많은 전기 기기를 연결해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멀티탭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전기 합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위험하니까요. 불을 잘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기 화재도 자주 발생하므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여러분이 차량에서 화재를 목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 안에서 불이 났을 때는 곧바로 비상등을 켜고 차를 안전한 곳에 세운 후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차량 화재는 생각보다 빠르게 번지기 때문에 재빨리 차를 떠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후 소화기가 있다면 불을 진압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안전한 거리로 피신해야 합니다. 자, 119 초보들은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119라고 안 하죠. 지우고 119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들어볼게요. 그 후 소화기가 있다면 불을 진압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안전한 거리로 피신해야 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119. 자, 마찬가지죠. 119입니다. 당황스러워도 침착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 주소가 어디죠? 라고 물어보지 않도록 주소나 위치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화가 끝날 때까지 통화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소방차가 올 때 진입이 원활하도록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에도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들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 이제 화재 상황에 대한 기본 대처법을 익히셨다면 실생활에 적용해보세요. 평소에 출입문 근처에 신발이나 가방 등을 정리해 두어 대피가 용이하게 해놓고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 두지 않는 것도 중요한 예방 습관입니다. 불이 나기 전에 준비하면 불이 나도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다양한 화재 사례를 보며 다시 한번 느끼는 건 우리는 항상 불의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들도 간단히 따라 할 수 있는 대피법을 가족끼리 서로 연습해보는 건 어떨까요? 연습을 통해 진짜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알려드린 화재 대처법과 예방 수칙들 꼭 기억해주세요. 우리 모두의 안전은 스스로 지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예방이 최선이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생명을 구할 수 있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른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어색하지 않는 대본을 만들어줍니다. 6분 48초인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대본이 아쉽다 라고 하면 유튜브 대본 생성기에 8분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 10분 대본으로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커스텀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10분 대본이 나오고요. 쇼츠 대본이 좀 아쉽고 짧다 그러면 3분 쇼츠 대본 만들어줘. 기본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조금만 커스텀을 하면 간단하게 양질의 대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타이캐스트 와서 다운로드 받습니다. 오디오 파일 화재 예방이라고 해서 저장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대본을 읽으면 이렇게 돈이 안 들고 그냥 읽으면 됩니다. 하지만 나는 읽는 것도 귀찮다, 그냥 간단하게 하면 좋겠다, 얼굴 없이,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TTS도 있지만 양질의 영상을 위해서는 타이캐스트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받아졌으면 닫기 꺼줍니다. 그리고 다 끌게요. 캣컷을 실행합니다. 캣컷을 실행합니다. 프로젝트 만들기, 가져오기, 우리가 방금 다운받았던 음성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반갑습니다. 생활이기 탈출입니다. 자, 여기에 맞게끔 이미지를 넣어주면 됩니다. 제일 간단한 거는 픽사베이인데 썼던 이미지를 넣기 때문에 좀 신선하진 않죠.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위급한 상황 중 하나. 자, 여기서 먼저 캐릭터부터 만들겠습니다. 자, 캐릭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비주얼 생성기를 사용한다 하면 함정 느낌의 웹툰 캐릭터라고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습니다. 리무브.bg를 실행하고 방금 다운받았던 캐릭터는 WEPP로 되어 있습니다. 열기를 해서 컨트롤 Z 누르고 이미지를 이렇게 잘라줍니다. 알캡처로 캡처를 하는 거예요. 이미지 업로드, 방금 잘랐던 거 여기 있죠. JPG로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고 배경을 날립니다. 다운로드 받습니다. 제일 간단한 거는 가져오기를 클릭하고 PNG 되어 있는 이 파일을 열고 여기다 붙여 넣습니다. 화면 비율은 16대 9로 롱폼을 맞춰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위급한 상황 중 하나, 바로 화재 발생 시 대처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미드저니를 사용한다 하면 팝하고에서 탐정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영어로 디텍티브라고 되어있죠. 복사를 하고 익스플로러 탐색 서치에 붙여놓고 웹툰 캐릭터가 나옵니다. 똑같은 이미지를 쓸 수는 없으니까 프롬프트를 클릭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이렇게 캐릭터를 생성하는 방법도 있고요. 우리가 기존에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방금 우리가 누키 땄던 거 요 이미지를 선택하고 캐릭터를 선택합니다. 프롬프트를 복사를 하고 붙여 넣습니다. 이 이미지를 사용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뽑아 보겠습니다. 이 캐릭터 이미지로 하겠습니다. 에디트를 눌러서 늘려주고 서브밋, 요 이미지로 하겠습니다. 세이브 이미지로 다운로드 받습니다. 입모양을 움직이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유튜브에서
마우스 그린 스크린을 클릭하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를 클릭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입모양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포토피아, 컴퓨터에서 파일 열기, 눕기 딴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얼룩 도구라고 있습니다. 클릭을 하고 이 부분을 클릭을 조금씩 눌러주면 입모양이 이렇게 흐려집니다. 깨끗하게 지워졌으면 파일 내보내기 PNG로 해서 내보내줍니다. 저장. 가져오기에서 방금 수정했던 캐릭터를 가져와서 넣어줍니다. 여기다가 배치를 하고 사이즈는 좀 줄이고 여기다가 넣고 컨셉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컨트롤 누르면서 키를 돌리면 이렇게 창이 한 번에 보이는데 늘려서 우리는 이 컨셉을 유지해서 갈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크게 하고 가져오기, 우리가 입모양 받았던 거 그린 스크린을 가져와서 넣어줍니다. 크기를 줄여주고 얼굴 크기도 맞춰줄 겁니다. 배경 제거, 크로마키 체크, 컬러 피커 체크 눌러서 드래그해서 색상을 선택, 그러면 녹색으로 선택이 되죠. 채도를 빼줍니다. 여기다가 넣고 입모양을 이렇게 맞춰줍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위기 탈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위급한 상황 중 하나, 바로 화재 발생 시 대처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우리라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오늘 영상을 보시면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완벽히 알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불이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만약 화재를 목격하거나 감지했다면 우선 급기야 만약에 여기서 입모양이 끊기면 컨트롤 C로 해서 여기다 붙여넣는 경우가 많은데 하고 외치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 붙여놓고 요번에는 역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하고 외치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더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 다음 순방향을 복사하고 쭉 당겨서 여기서부터는 또 순방향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야 열릴 수 있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오히려 위험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불을 진압할 기회가 있다면 초기 소화가 관건입니다. 불의 크기가 작고 진압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을 때만 시도해. 복사 여기 역방향, 그리고 이제 순방향 전체 복사 여기서부터는 붙여놓습니다. 여기도 붙여놓고 나머지는 지어줍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위기 탈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위급한 상황 중 하나, 바로 화재 발생 시 대처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텍스트 자막부터 만들겠습니다. 자동 캡션 생성. 생활위기 탈출입니다. 자, 오타는 수정을 하고요. 그때그때 해주는 게 작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탈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위급한 상황 중 하나, 바로 화재 발생 시 대처법에 대해 화재 발생 시 자, C 돼 있는 거 여기서 땡기고 늘려주고 선택 화재 발생 C죠. C 발생 시 대처법에 대해 여기서 이렇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어갈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져오기 뭐 스톡 잘려서 화재 검색 요런 거 집어넣고 자, 자막이 안 나오니까 쭉 당겨서 자막보다 밑에 배치합니다. 생활위기 자, 그럼 캐릭터가 안 나오죠. 캐릭터보다 더 밑에 화재를 제일 메인에 두고 입모양이 위로 가죠. 이렇게 위로 가고 이렇게 위치를 바꿔줍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위기 탈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위급한 상황 중 하나, 바로 화재 발생 시 대처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거 기본적으로 갖고 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환을 누르고 클릭을 하고 자연스럽게 여기에 넣어줍니다. 효과음을 넣겠다. 오디오 클릭 요런 거 쭉 당겨서 맞춰서 넣어줍니다. 다뤄보겠습니다. 우리라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화재 시 안전하게 대피라고 영어로 복사를 하고 미드전이 익스플로러에 넣어주면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선택을 하고 프롬프트 체크하고 이미지를 생성을 해도 되고요. 세이브 이미지에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비주얼 생성기에서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 이미지라고 하겠습니다. 아이가 나오지 않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릭해서 컨트롤 Z로 잘라주면 JPG로 저장이 됩니다. 그대로 이미지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루마 딜머신, 하이퍼머신, 클링 AI 같은 데 넣어주면 움직임을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료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저는 유료로 쓰고 있는 클링 AI에 넣어주겠습니다. AI 비디오, 이미지 투 비디오 선택 클릭을 하고 제너레이트 누르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생성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거는 유지비가 비싸지만 품질을 높이는 방법이고요. 좀 싸게 하려고 하면 하이퍼 AI를 선택합니다. 크리에이트 누르고 이미지 투 비디오 채팅창에 처음 거 선택 넣어줍니다. 크리에이트 누릅니다. 클릭해서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워터마크 없는 걸로 다운로드 받습니다. 하이퍼 AI도 나왔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쓰는 거예요. 다운로드 받습니다. 균이랑 크기 조정을 끄고 넓이를 넓혀줍니다. 불이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하얗게 보이는 거는 가독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클릭을 하고 요걸 선택합니다. 테두리 있는 걸 선택하고 높이를 낮추고 넓이를 줄입니다. 그러면 전체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위치가 마음에 안 들 때는 약간 밑에 내려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뚝뚝 끊기니까 전환을 선택하고 을 넣어줍니다. 불이 났을 때 가장 천천히 전환되게 하려면 쭉 늘려서 초시간을 늘려줍니다. 큰 힘이 됩니다. 불이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배경음악을 사용하고 싶다. 유튜브 오디오 보관함이 있는 거 써도 되고 수노 AI로 갑니다. 보컬 목소리를 넣어서 생성할 수도 있지만 BGM만 가지고 음원을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선택을 하고 뮤직 스타일에 EDM이라고 저는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눌러줍니다. 괜찮네요. 이건 저장합니다. 자, 다운로드가 됐으면 가져오기 넣어줍니다. 캐릭터 목소리를 선택해서 볼륨을 높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롱폼을 이어가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숏폼을 제작한다. 자, 숏폼은 9:16으로 바꿔줍니다. 캐릭터 위치를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고 자막 위치도 올려줍니다. 자, 제목을 만들겠습니다. 텍스트를 눌려서 텍스트 추가 넣어줍니다. 화재 발생 대처법 색깔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쭉 당겨서 길이를 맞춰주고요. 저장합니다. 롱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대본 생성기도 합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뽑았던 유튜브 대본을 복사를 합니다. 유튜브 상위 노출 코칭기에 붙여놓습니다. 원래는 먼저 뽑아놓고 촬영을 어떻게 해라는 이런 내용도 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영상을 업로드하고 제목을 붙여놓고 해시태그 복사해서 여기 붙여놓습니다. 설명글을 쭉 당겨서 복사를 하고 여기에 붙여놓습니다. 공개를 체크하고 게시 누릅니다. 방금 올렸던 거 이 쇼츠를 볼 수가 있는데 생활이기 탈출입니다. 공유를 눌러서 복사를 누릅니다. 유튜브 버튼 크리에이트를 넣어주고 화재 발생 예방 영상 보기라고 하고 주소를 넣어줍니다. 버튼이 나왔으면 코드 복사 누르고 우리가 처음에 작성했던 티스토리 글로 갑니다. 발행 전에 해주셔도 돼요. 수정을 누르고 기본 모드를 HTML로 바꾸고 우리가 아까 넣었던 여기에다가 엔터 붙여놓고 세 군데였죠. 여기서 엔터 붙여놓고 마찬가지입니다. 엔터 붙여놓습니다. 기본 모드로 와서 잘 들어가 있는가 확인합니다. 잘 들어가 있죠. 그리고 완료 공개 발행 글을 클릭을 했을 때 화재 발생 예방 영상 보기 클릭을 하게 되면 반갑습니다. 내가 만든 오늘은 유튜브 채널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가장 위급한 상황 중 하나, 바로 화재 발생 시 대처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불이 나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오늘 영상을 보시면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완벽히 알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SNS를 한다, 지식인을 한다. SNS 맞는 대본 생성기에 화재 발생 예방이라고 SNS 전용 글을 뽑아줍니다. 이미지가 나오고요. 태그가 나옵니다. 이미지는 저장을 하고요. 인스타그램을 하면 메시지를 클릭하고 게시물을 클릭을 하고 컴퓨터 선택 우리가 방금 받았던 이미지 있죠. 이미지를 넣어줍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죠. 발리스릴 WEBP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JPG도 이렇게 캡처해서 만들어줍니다. 파일 선택해서 다음 생성했던 SNS 전용 글을 복사를 하고 인스타에 붙여넣습니다. 태그까지 다 나오죠. 이 상태에서 공유하기.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한 2시간 정도, 저는 설명까지 해서 그렇지 1시간이면 대략적으로 이 루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시간을 투입을 한다면 성장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동 프로그램은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바로 실행하셔가지고 수백만원짜리 비싼 강의 듣지 마시고 이 방법을 응용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